13살 박이 남편 그래도 사랑해요의 작가 배윤주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저도 새해부터 또 지난해부터 하던 요가도 열심히 하고 또 새로운 악기에 도전을 했어요.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아직까지 뭐 코드 잡고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재미있네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보는 것도 자신에게 즐겁기도 할 뿐더러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새해를 맞아서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치매를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시기별로 어떻게 케어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은 치매의 초기에 대해서 어떻게 환자를 케어하는 것이 좋을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선은 환자의 능력을 이제 인정을 해야지 돼요. 특히나 환자의 능력이 점차 이렇게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치매 환자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을 늘 잊지 말고 지켜봐야지 돼요. 환자를 무시한다든지 또는 치매 환자라고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고요. 그 환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북돋아주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이 환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빠지기 때문에 현재가 정말 중요해요. 되돌려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초기에부터 성의를 다해서 환자를 돌보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자의 생활이 그대로 유지가 되도록 해줘야지 돼요. 뭐 낯선 환경으로 바꿔준다든지 또는 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초기의 치매 환자들에게 굉장히 쇼크를 주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 환자가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질 수 있도록 격려를 하고 현재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또 환자의 자존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돌보면서 환자의 상황에 대해서 일과를 좀 꼼꼼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이제 해야 될지 이런 계획도 세우고요. 또 운동은 언제 하면 좋을지, 또 식단은 어떻게 이 환자를 위해서 식단을 짜는 것이 좋을지, 뭐 치아 상태라든지 이런 데에 따라서 또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제 식단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환자의 장점이 뭔지, 또 흥미가 어떤 것에 있는지 이런 때도 초점을 맞추어서 뭐 못하는 거, 잊어버린 거에 대해서는 이제 포기를 하시고 가지고 있는 장점과 흥미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능력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와 함께 의논을 하면서 보내야지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같은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미리 환자를 이렇게 돌보면서 질문할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을 했다가 진료 시에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도 하고, 예를 들면은 뭐 처방전을 지난번에는 어떤 약을 먹었는데 이제는 어떤 약을 먹을까 이런 것도 의논을 해보고, 또 비타민이나 보충제 같은 거는 어떤 걸 먹으면 좋을지도 의사 선생님하고 의논을 해보고요. 어쨌든 환자의 변화 상태나 이런 것들을 잘 기록을 해 놓으면은 나중에 케어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기억력이 어떻게 됐는지, 실행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집중력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판단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또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기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치매 환자를 돌보려면 그 치매라는 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지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아는 것만큼 그 케어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또 특히나 치매는 오해와 편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책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또 TV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제 유튜브에서 치매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찾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올바른 대처 방법을 익히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의 간병 계획을 세워야지 돼요. 왜냐하면 이 병은 긴 시간 이렇게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간병은 주로 누가 할 것인지, 또 중간중간에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 이런 것도 계획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자 자신의 그 중요한 문서 같은 것도 치매 초기에 미리미리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나라에서 어떤 지원 정책이 있는지도 알아보고 나라에서 이렇게 그 치매 환자를 위해 만들어진 이런 정책들은 다 알아서 100% 활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초기 치매도 가정에서 안전은 주의를 해야지 돼요. 화재라든지 뭐 가스 같은 것도 위험하고요. 또 화장실에서 미끄러지고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욕조나 변기 주변에 손잡이를 뭐 설치를 한다든지 안전바를 설치를 하기도 하고요. 또 걸음이 좀 걷기가 좀 힘든 분에게는 지팡이라든지 워크를 사용을 하게 한다든지, 특히나 야간에 자다가 깨어나서 화장실에 갈 일이 있고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해서 야간 등을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치매 초기에 보호자 자신을 돌보는 일에 정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긴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진단을 받고 나면은 분노도 일어나고 거부감도 일어나고 당황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또 막 슬프기도 하고 또 환자 자신에 대해서 이제 죄책감도 일어나고 정말 다양한 감정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감정 때문에 자기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는다면 긴 그 간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자의 증상이 진행될수록 육체적으로도 또 감정적으로도 소모가 많이 되고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케어하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많이 쓰고요. 특히 환자에게도 식사나 수면이 중요하지만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의 식사라든지 수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활동도 중요하고요. 또 적극적으로 도우미를 고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도우미도 좀 고용을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요청을 해서 혼자 짐을 다 짊어지고 가려고 하다가 보면 지치기도 쉽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하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쓰고 많은 관심을 가져야지 끝까지 간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초기의 치매 환자를 케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이나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시면 제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